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34명이 추가돼 국내 누적 환자가 12,1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34명 가운데 지역 발생이 21명인데 대부분 수도권 거주자들입니다. 사망자는 1명이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278명으로 늘었습니다. 베이징 최대 농수산물 시장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인근 수도권으로 확산하자 중국 방역당국이 전시 상태를 선언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이번 집단 감염은 중요한 사건이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심장 합병증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킨 등에 대한 코로나19 치료제 긴급 사용을 취소했습니다. 이 약의 복용 사실을 공개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실내 유세를 재개하겠다고 밝혀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석 달 만에 국경을 개방하고 회원국들에 대한 관광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로마의 한 병원에서 100여 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화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면서 어제 하루 코로나19 환자가 34명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12,155명, 사망자는 1명 늘어난 27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됐는데 서울 11명, 경기 4명, 인천 2명, 대전 3명, 경남에서 1명이 남았습니다. 국내 입국자 검역 9명을 포함해서 신규 해외 유입은 13명이었습니다. 완치 환자는 30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1,760명에 달합니다. 수도권의 강화된 방역 조치가 무기한으로 연장됐지만 신규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비율이 10%를 넘어서 방역 당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수도권에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신규 확진 환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2주간의 수도권 지역사회 감염자는 하루 평균 36.5명으로 이전 2주간의 20.4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일주 단위로 분석해봐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0명에서 40명대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접촉자 추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으나 빠른 전파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도권의 집단 감염은 종교시설,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비율이 10%를 넘어 방역 당국의 고민이 더욱 커졌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약 90% 그리고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조사 중인 사례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고 깜깜이 환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감염원과 접촉자 추적이 늦어져 2차, 3차 전파를 막는 게 힘들어집니다. 최근에는 60대 이상 고령층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50세 이상 연령층에서도 중증, 위중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방역 당국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밀폐된 곳에 모임에 가지 않는 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요양시설에서는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바로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수도권 중심 집단 발생이 확산하면서 격리 치료 중인 환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이런 증가세에 재유행 전망까지 잇따르면서 병상 부족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치료기관은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국가지정격리병원 등 3종류입니다. 이 중 정부가 확보한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1,769개, 사용 중인 건 778개로 991개는 비어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확산세가 계속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이태원 클럽발 첫 환자가 나온 뒤 40여일 만에 수도권 내 격리치료 환자가 3배 가까이나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벌써 수도권 국가지정 격리병상은 거의 다 찼습니다. 고령층과 기저질환 환자가 늘면서 증세가 악화돼 전문치료시설을 갖춘 국가지정병상으로 이송이 많아진 탓입니다. 정부는 병상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유행을 대비하여 방역물자, 치료병상, 의료인력 등 치료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100명의 환자가 나올 경우 타 지역과 병상 활용을 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러다 최악의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구 경북에서 700명, 800명 단위까지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수도권은 더 많아질 수도 있는데 1000명, 2000명 단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는 안 돼 있지 않나. 사실은 그럴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경증, 중증 구분 없이 무조건 병상 배정을 하는 것부터 바뀌어야 고위험군 환자 치료를 돕고 의료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최근 수도권 중심 집단 발생 속에 고령 환자가 급증하면서 위중, 중증 환자가 느는 데 따른 경고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 간 병상 활용 계획에 대해 일선 의료기관이나 전문가들은 공유가 안 돼 있어서 실제로 대규모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혼선도 우려됩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코로나19 확진 이후 다시 음성으로 확인돼 최종적으로 가짜 양성, 그러니까 위양성 판정을 받게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롯데월드를 다녀왔던 고3 학생에 이어서 광주와 충남에서도 3명이 이에 해당됐는데요. 밀려드는 검사로 피로가 누적되면서 검체 처리에 오류가 생긴 겁니다. 이향원 기자입니다. 광주와 충남 확진자 3명이 재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뒤 최종 위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5일 롯데월드를 다녀온 고3 사례처럼 애초 양성 결과가 잘못된 가짜였다는 겁니다. 진단검사관리위원회의 분석과 현장 조사 결과 본 건은 검체 취급 과정 중 발생한 오류로 인한 위양성으로 진단 시약 문제가 아닌 검사 과정 오염으로 봤습니다. 많게는 하루 3만 건 이상 쏟아지는 검사에 피로가 누적되면서 검체를 다루다 실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원 검체는 음성이 나왔는데 검사를 위해 용액을 넣고 희석한 검체만 양성 반응을 보여 검체 취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논산 환자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원검체는 음성이 나왔고 희석한 검체가 양성이 나왔다는 것은 뭔가 동일한 검체를 가지고 검사를 하는 과정 중에 뭔가 오류가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특히 폐와 같은 하기도 쪽 검체만 양성이 나오고 목, 코 등 상기도 검체는 음성이 나온 것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로나19는 초기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아 신규 감염자라면 상기도 검체 결과 양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상기도 검체 결과가 음성이고 그다음에 하기도인 갯담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그 감염 초기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양상입니다. 초반에는 상기도 쪽에서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상기도 검체 양성이고 위양성 사례가 늘어나면 초기 역학조사 등의 행정력을 낭비하게 되는 만큼 방역당국은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검사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체 관리 등 검사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검사 담당자들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도록 인력 보충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더위에 얇고 통기성이 좋은 침방울 차단 마스크 수요가 늘면서 되팔기까지 성행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에서 침방울 차단 마스크를 되판 사례를 274건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에 500원인 마스크를 2배 가격에 수십 장씩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대량을 사들여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되파는 사재기로 처벌하긴 어려워 행정지도로 주의를 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부 판매자가 주의를 받고도 다시 판매글을 올리는 일도 있었다며 불법 행위를 반복할 때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쩍 날이 더워지면서 보건용보다 얇은 덴탈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런데 시중에 덴탈 마스크라고 판매되는 제품 가운데 상당수가 진짜 덴탈 마스크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다른 건지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대형마트에서 팔리는 일회용 마스크입니다. 가격은 한 장에 500원 정도. 저렴한 데다 보건용 마스크보다 얇고 가벼워 많이 팔립니다. 날씨가 더워지니까 필터 마스크가 호흡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얇은 걸 착용하고 있거든요. 제 비말이 튀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인터넷에도 부쩍 일회용 마스크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덴탈 마스크라는 이름으로 팔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 일회용 마스크와 덴탈 마스크는 다릅니다. 의료진에게 우선 공급되는 덴탈 마스크에는 MB 필터와 방수 기능이 있습니다. 침방울 차단과 방수 효과 등 5가지 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습니다. 수술용 덴탈 마스크와 인증 없는 일회용 마스크입니다. 겉보기에는 크게 다른 점이 없지만 식약처에서 인증된 이 수술용 덴탈 마스크에만 이렇게 의학 외품 표시가 있습니다. 반면 일회용 마스크는 이런 인증 과정을 거친 게 아니라 효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일부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KC 인증을 받았다고 홍보하기도 하지만 이건 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입자 차단 효과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감염 예방 효과를 보려면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고 사는 게 좋습니다. 덴탈형 마스크는 비말 감염 차단이나 방수 기능에 대해서는 효과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중국산이라고 하더라도 들어왔을 때 그것이 식약처에서 검사를 해서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받지 않고서 이제 시중에 나온 거기 때문에 정부가 최근 허가를 내준 KF-AD, 즉 침방울 차단 마스크도 비슷한 기능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증받은 마스크 물량은 충분하지 않아 연일 품절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달 말까지 덴탈 마스크와 침방울 차단 마스크 생산량을 각각 하루 100만 장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공적 판매하는 보건용 마스크의 하루 공급량이 700만 장 안팎인 데 비하면 매우 적은 물량이라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하반신 마비 장애인들이 로봇과 같은 보조 장치를 입고 임무를 수행하는 사이베슬론 국제대회가 올가을 열릴 예정입니다. 2016년 첫 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던 국내 연구팀이 올해 대회에 참가할 새 로봇 슈트를 공개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봇 다리가 천천히 움직이면서 한 발 한 발 장애물을 넘습니다. 다음은 계단입니다. 손에 잡힌 지팡이에 의지해 조심스럽게 계단 위로 올라섭니다. 뺑소니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돼 20년 넘게 휠체어 신세를 졌던 김병욱 씨는 로봇을 입고 새 희망을 찾았습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로봇을 입고 신체 기능을 겨루는 국제대회에서 우승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대한민국 로봇이 세계 최강임을 금메달, 은메달로 보답하겠습니다. 김 씨의 두 다리가 되어주는 로봇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로봇 슈트는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로봇 무게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신기술 덕분에 보행 속도를 4배나 끌어올렸습니다. 대회의 모든 미션 수행도 5분대에 가능해졌습니다. 사람마다 다 보행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장 적합한 보행 패턴을 학습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년마다 열리는 장애인 로봇 국제대회는 각국의 웨어러블 로봇 기술을 평가하는 사실상의 로봇 올림픽입니다. 지난 2016년 첫 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던 우리 연구팀은 올해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인 21일 오후에는 전국에서 해의 절반 정도가 검게 변하는 부분 일식 현상이 나타납니다. 전국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10년 뒤에나 볼 수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부분 일식은 서울을 기준으로 일요일인 21일 오후 3시 53분부터 시작됩니다. 태양의 아랫부분부터 달에 의해 가려지기 시작합니다. 오후 5시 2분에는 태양 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45%가 검게 변하며 부분 일식의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이어 6시 4분쯤 태양이 제 모습을 되찾으며 2시간 11분 동안의 우주쇼는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시각 중앙아프리카와 중국, 대만 등에서는 달이 태양 중심부에 들어가 태양이 마치 반지처럼 보이는 금환 일식이 나타납니다.
일식은 지구에서 1년에 약 2회에서 5회 정도 일어나는데 해와 달, 지구의 각도 때문에 볼 수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특히 금환일식이나 개기일식을 보는 행운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은 통상 지구 전체 면적의 1%가 넘지 않습니다. 이번 일요일 날씨는 영동지방을 제외하면 전국이 맑아 대부분 지방에서 부분 일식의 장관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일식을 관측하려면 태양 필터가 장착된 망원경이나 특수 안경, 여러 겹의 짙은색 셀로판지 등을 활용해야 하며 맨눈으로 관측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번 부분 일식을 놓치면 우리나라에서는 10년 뒤인 2030년 6월 1일에나 다시 부분 일식을 관측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어제 기준으로 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누적 사망자도 4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집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북미와 남미, 아시아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모두 8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미국 11만 8천 명을 포함해서 브라질 4만 4천 명, 영국 4만 1천 명, 이탈리아 3만 4천 명 등 모두 43만 8천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첫 코로나19 감염이 첫 보고된 이후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나라는 210개국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베이징의 코로나19 집단 발병 사태가 심상치 않자 중국 방역당국이 전시 상태에 진입했다고 발표하면서 20만 명에 대한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번 발병은 중요한 사건이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운동장이 코로나19 진단 검사장으로 변했습니다. 베이징의 최대 농수산물 도매 시장인 심파디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한 검사입니다. 검사 대상은 무려 20만 명으로 대부분 시장 방문자입니다. 이번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심파디의 시장 관리자 등이 전격 해임됐습니다. 베이징 당국은 수입 연어를 절단할 때 쓰는 도마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바이러스는 유럽에서 온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유럽 연어 유통이 막혔고 연어 등을 사용하는 베이징 등의 음식점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번 집단 감염은 중요한 사건이라면서 원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In this particular case, I think obviously it is one of the hypotheses, and this hypothesis continues and needs to be further tested. WHO는 특히 베이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고 잘 연계된 대도시라는 점에서 확산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성공적인 통제 능력을 보여줬던 다른 국가들도 코로나19가 재발할 수 있다며 각국은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Even in countries that have demonstrated the ability to suppress transmission, countries must stay alert to the possibility of resurgence. WHO는 또 남반구에 이미 독감 시즌이 시작했다면서 코로나19와 독감이 같이 유행하는 것은 과부하에 걸린 보건 시스템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코로나19 재유행 우려에도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157.62포인트, 즉 0.62% 상승한 25,763.1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5.28포인트, 즉 0.83% 오른 3,066.5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37.21포인트, 즉 1.43% 상승한 9,726.02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시장은 코로나19 발병 상황과 연준의 개별 회사채 매입 방침, 주요 경제 지표 등을 주시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허용했던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킨과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에 대한 긴급 사용을 취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극찬과 함께 실제 복용하고 있다고 밝혔던 만큼 다시 한번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FDA는 클로로킨과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 것은 더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약품이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잠재적인 혜택보다 더 큰 위험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거로 심장합병증 보고를 들었습니다. AP통신은 심장박동 문제와 심각한 저혈압, 근육과 신경계 훼손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달 초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의 감염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지난달 26일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치료제로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의 임상시험을 중단했습니다. 의학계에서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Executive group has implemented a temporary pause of the hydroxychloroquine arm within the Solidarity trial while the safety data is reviewed.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은 트럼프 대통령이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며 극찬했던 약입니다. 직접 복용하고 있다고까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FDA의 이 같은 결정에도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So I don't know, but I took it and I felt good about taking it. I don't know if it had an impact, but it certainly didn't hurt me. I feel good. 코로나19의 부실 대응으로 비판이 적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다시 한번 무리수를 둔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난 셈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연구팀이 이번 주 임상시험을 시작합니다. 영국 정부는 임페리얼 칼리지 연구팀이 건강한 일반인 300명에게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2회분을 투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백신 개발을 위해서 이 대학에 4,1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62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연구팀은 실험 실내 검사와 동물 대상 시험에서 백신 후보 물질을 투여한 결과 감염자에게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많은 항체가 생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굳게 닫혔던 유럽 내 국경이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대부분이 이동 제한을 풀고 관광객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탈리아 병원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우려는 여전합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독일과 덴마크 국경에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굳게 닫혔던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덴마크의 관광지로 가려는 차량들입니다. All German citizens can go into Denmark if they have booked a vacation in Denmark for minimum 6 nights.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 EU 회원국 대부분이 이동 제한을 풀었습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던 지난 3월 국경을 폐쇄한 뒤 석 달 만입니다. Schon früher sein können, aber okay. Jedes Land hat seine Ansichten und das müssen wir akzeptieren. 이번 국경 개방은 유럽에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됐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EU 국가들은 타격을 입은 관광 산업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odo preparado, tenemos ya todas las medidas higiénico-sanitarias de los 17 protocolos que ha establecido RIU. Está todo prácticamente a punto y bueno, pues esperando a ver qué tal.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유럽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이탈리아에선 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로마의 병원에서 100여 명의 확진자와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2차 확산의 징후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2차 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냥 넘길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에는 EU 밖의 국가들에 대한 입국 제한도 풀릴 것으로 보여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네, 오늘도 전국에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계속되는 더위에 체감온도, 불쾌지수 등
더위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을 자주 듣게 되죠. 오늘로 사이언스 투데이 날씨학 개론에서는 여름철 자주 듣는 기상 용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